자, 오늘 3월 27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료역학에 필요한 물성치 영수 모델리우스와 포화슨스 레이셔에서 잠깐 가볍게 이제 소개를 했고요. 그것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주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 의해서 영수 모델리우스가 정의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다 그랬어요? 포화슨스 레이쇼가 있다 그랬죠? 네? 포화슨스 레이쇼. 그래서 영스 모듈러스와 포화슨스 레이쇼가 있고, 영스 모듈러스는 스프링에서 마치 스프링 콘스탄트 K와 상당히 유사하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포화슨스 레이쇼는 이제 처음 접하는 이제 개념인데, 인장을 X축으로 받을 때, 길이 방향으로 받을 때 Y축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Y축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잡아당겼을 때 평면으로 봤으니까 Y축만 고려를 했는데 사실 Z 방향으로도 같이 줄어듭니다. 네, 매우 중요한 얘기고요. 여러분들 레포트에도 잠깐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라 해가지고 레포트 냈죠. 네, 메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쭉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 그 포화슨스 레이쇼의 값이 대충 얼마인가, 여러 가지 메탈이 있을 수가 있죠. 뭐 스틸, 뭐 알루미늄, 마그네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재료가 있을 텐데 그것의 영스 모듈러스와 포화슨스 레이쇼를 찾아보시고요. 영스 모듈러스는 매우 값이 달라요. 그런데 포화슨스 레이쇼 값은 어때요? 좀 비슷하죠? 비슷한 값이 대충 얼마였어요? 0.3. 예. 근데 왜 0.3일까? 그 수많은 숫자 중에서 그런 고민을 한 번쯤 한 번이 아니라 매우 중요하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 동시에 같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포화슨스 레이쇼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보면은 파슨스 레이쇼가 다시 얘기하지만은 어떠한 그 단위를 먼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어, X 방향으로 이렇게 늘어날 때 Y 방향으로는 얼마큼 줄어드는지 그 비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X 방향도 스트레인, Y 방향도 스트레인, Z 방향 여기서 그림을 안 그렸습니다만은 다 같이 스트레인이에요. 스트레인이라는 거는 X 방향이 예를 들어서 1m일 때 1cm 늘어나면은 1%죠. 그다음에 Y 방향이 만약에 한 5cm인데 5cm인데 5cm의 1%면 얼마예요? 0.5mm예요. 맞죠? 어, 그래서 각 이쪽으로 1%가 늘어났을 때 만약에 포화슨스 레이쇼가 0.3이면은 이 Y 방향으로는 얼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1% 늘어났을 때 여기는 0.3%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 Z 방향으로도 0.3%가 줄어들고, 그래서 어떤 물체가 늘어났다, 줄어들다 하면은 볼륨이 어떻게 될까요? 볼륨 변화가 일어나겠죠? 네? 부피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늘어나면 늘어난 방향으로 부피가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뭐 부피라고 하는 게 길이가, 그 다음에 Y 방향과 Z 방향은 길이가 어떻게 돼요? 줄어드니까 변형 전과 변형 후에 볼륨이 있을 수가 있겠죠. 부피가 부피가 어떻게 될까? 그 부피의 개념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고 부피가 뭐 어떻게 돼야 된다, 기타 등등 한번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세요. 자, 그 아이소트로픽에서 또 하나의 물성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어 모듈러스예요. 시어 모듈러스. 시어라는 정의를 아직 내리지는 않았는데 이제 곧 나옵니다. 전단력이에요. 전단력의 영스 모듈러스. 앞서 얘기한 거는 탄성인데 아니 탄성이 아니라 인장. 시어 모듈러스 일라스 그러니까 인장은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하죠. 잡아당기는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뭐 여기서 이제 늘어나는 것도 화살표와 같이 이제 같은 방향이죠. 근데 요것이 이제 뭐 그런 이제 텐션입니다. 근데 시어는 힘이 그러니까 요거는 길이가 변화하죠. 길이가 x 방향으로도 그렇고 y 방향으로 모두 길이를 변화시켜요. 자, 이 재료역학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그것이 어떤 재료가 변형을 했을 때 길이와 각도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각도. 그러니까 이거를 시어는 각도를 변화시켜요. 자, 각도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이제 정사각형으로 그림이 돼 있죠. 이것이 변형을 했을 때 길이는 안 변하는데 각도가 변하면 어떠한 형태를 갖게 될까요? 각도. 지금 4개의 구탱이에서 전부 다 90도죠. 각도가 변한다. 길이는 변하지 않고 각도만 변한다. 왼쪽 그림은 각도가 변했을까요? 각도는 안 변했어요. 각도는 안 변하고 길이만 변했어요. 근데 오른쪽은 그러니까 변형 전의 그림을 이제 변형 후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어 전단에서는 각도 변화를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릴 수 있는 게 이렇게 이런 것이 대표적인 각도 변화예요. 그럼 이렇게 각도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떠한 힘이 가해지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겠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힘이 가해지고 이렇게 가해지고 이렇게 가해지고 이렇게 가해지게 돼요. 이렇게 가해졌을 때 각도 변화가 일어나요. 왼쪽 그림은 화살표가 양쪽으로 2개인데 오른쪽은 화살표가 양쪽 위아래 해가지고 화살표가 4개 돼 있죠. 네. 조금 아마 처음 접하는 그러한 그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도를 만들어낸다, 각도를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거는 힘이고요. 위에 거는 힘이고 밑에 거는 변형 형태예요. 변형. 그래서 길이와 각도, 힘은 이제 텐션 혹은 시어 스트레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지금 이게 물성치만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G값이 나오는데 이 가해진 시어 스트레스를 우리가 타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 텐션 스트레스는 시그마라고 우리가 불렀었죠. 시그마는 쉽게 얘기해서 뭐였어요? 힘 나누기 단면적이었죠. 아직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1차원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이 시어 스트레스는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그 힘 나누기 A인데 힘과 이게 단면적 이쪽을 봤을 때 이쪽의 면적과 이쪽의 힘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해주고 있죠. 어떤 면이 있으면 이렇게 지금 되고 있죠. 왼쪽 텐션은 어떻게 했어요? 이쪽 면이면 이쪽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당긴 거고. 그래서 면에는 면은 2차원 면이기 때문에 면에는 우리가 가해질 수 있는 힘이 이쪽으로 당기는 거와 이쪽으로 미는 거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매우 중요한 이제 얘기가 그 다음 장에 나오기 때문에 미리 이제 물성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어떤 물체가 있을 때 면이 있으면은 이 면에는 수직 방향 힘과 시어가 이렇게 있는데 시어가 이것 말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이쪽으로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 세 개를 합치면 어떤 하나의 벡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면에는 임의의 방향으로 벡터의 어떤 힘이 가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그것이 이제 어떤 물체 내에서 일반화되면서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프링일 때는 단지 그냥 1차원 면에 당기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재료학에 들어가면서 이제 일반화된 물성치가 뭐냐면은 인장 말고 시어가 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당겼을 때 당긴 방향으로 병형뿐만 아니라 포아슨스 레이처럼 이제 줄어드는 것도 있을 수 있다 해서 좀 이제 1차원에서 이제 3차원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개념적으로 변형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그것이 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실 재료학에서 전체적으로 deformable body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3차원 구조물일 수가 있겠죠. 뭐 자동차가 됐든 뭐 항공기가 됐든 그 물체에서 그러한 물성치를 정확하게 이제 구현하기 위한 건데 그러니까 시어는 타우 나누기 PA인데 이게 이쪽 면적이다. 그러니까 힘의 면의 면적이고 면에 표현된 힘이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물성치가 그러면 뭐냐? 바로 요 왼쪽 텐션은 뭐가 변형됐어요? 변형이 길이로 나타났죠? 맞아요? 오른쪽은 변형이 뭐로 나타난 것 같아요? 오른쪽 시어에서는 어떠한 변형이 관찰됐어요? 맞아요. 각도. 각도가 그게 무슨 뭐 변형인가? 길이가 늘어나야 변형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셨죠? 각도도 아주 중요한 변형이에요. 아주 중요한 변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고무 같은 이런 3차원 구조물이 있어요. 우리가 꾹 누르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길이만 변형을 할까요? 아니에요. 포인트별로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찌그러지고 뭐 하고 하는 것과 길이 변화와 통체적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3차원 변형이 일어난다는 게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각도라는 거는 처음에 여기 90도인데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내가 여기 그린 거 이것이 각도가 90도에서 뭐 한 80도 혹은 85도로 줄었죠. 그러면 그 각도 예를 들어서 85도라면 5도죠. 5도가 변한 거예요. 맞죠? 5도. 이거를 각도 우리가 공학에서는 각도를 뭘로 표시해요? 레디안으로 표시하죠. 예, 그 레디안이 어, 바로 그 레디안이 그 감마가 되겠어요. 감마. 그래서 그러니까 요게 감마다라는 얘기고요. 바로 이 타우와 감마의 변형이 G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시그마 이퀄 그다음에 길이 입실론 했을 때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영스 모듈러스였죠. 개념은 비슷해요. 힘과 변형의 관계식을 영스 모듈러스로 정리했고 그다음에 3차원에서는 각도 변화가 있는데 각도가 변형이고 각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 면에서 평행된 힘이고
힘과 변형에서의 그 어떤 저항력 혹은 탄성이 개수가 바로 시어 모듈러스 G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스 모듈러스 E와 그 포아슨스 레이쇼 뮤는 우리가 배웠죠. 그럼 이 G는 물성치를 새로 측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2의 1 플러스 뮤로 나타나요. 예. 저도 공식이 이렇게 나오고 외우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일단은 시어 모듈러스, 즉 각도 변화를 일으키는 그 탄성 계수는 인장 계수와 포아슨스 레이쇼의 이런 비로 나타나는구나라고 이케이션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두 가지가 합쳐져서 나오는구나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포아슨스 레이쇼가 참고로 얼마? 대충 0.3. 그러면 영스 모듈러스 나누기 얼마 하면 돼요? 한 2.6, 2.5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게 탄성계, 그러니까 시어 모듈러스다라는 것이 물성치를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에 슬라이드에 잠깐 나왔는데 그 뒤에 이제 조금 더 3차원적인 변형과 3차원적인 응력 관점에서 이것이 다시 한번 조명됩니다. 자, 그래서 앞서 얘기한 거는 챕터 4에서는 유니액시얼 바디에서의 물성치, 즉 영스 모듈러스와 포아슨스 레이쇼 1차원 구조물일 때 영스 모듈러스와 포아슨스 레이쇼가 있다는 것을 소개를 했고요. 그냥 가볍게 시어 모듈러스가 있다. 이제 챕터 5부터 이제 스트레스가 무엇인가, 스트레인이 무엇인가 라는 이제 정의가 이제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제역학이 1과 2가 나눠지면서 이 챕터 5가 지금 재료역학 2로 돼 있죠. 네, 재료역학 2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여기서 배우고 싶은데 챕터 5가 뒤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정의를 여기서 정의가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챕터를 한다는 거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슬라이드를 내가 몇 장 조금 이렇게 리어레인지를 할게요. 자, 그래서 뭐 챕터 5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스트레스의 정의, Introduction to Stress 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힘나르기 면적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배웠는데 다시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내용은요. 다뤄야 될 내용은 자, 잠깐 1차원 구조물이다. 뭐 길이가 길다. 그 내용은 잠깐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일반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그도 좋아요. 오른쪽에 이제 이런 평면상에 이렇게 막 아메바 같은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얘기가 뭐겠어요? 어떤 형태, 뭐 크기 상관없고 뭐 형태에 상관없고 그다음에 당연히 지금 이게 3차원을 뜻합니다. 2차원뿐만 아니라 3차원의 이것이 우연찮게 길이가 길어질 수도 있겠고 사각형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이것이 어떤 빔이 될 수도 있겠고 뭐 다양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배우는 내용이 모든 재료역학에서 다 적용되는구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조금 개념적으로만 일단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잘 해주기 바래요. Definition of stress. 자, 우리가 3, 5, 1에서 외력이 가해지고 외력이 평형방정식을 만족해줘야 된다 그랬고요. 평형방정식 바로 밑에 내용이 뭐였어요? 스트레스였어요.
스트레스의 평형 방정식 정해 주는데 스트레스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351에서 또 밑에 보면은 변형의 조건에서부터 스트레인이 나오고 거기서 스트레인과 스트레스가 딱 만나면서 뭐가 나와요?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이 만나면서 뭐가 나와요? 스티프니스, 물성치가 나오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에서 어디쯤에서 배우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배우는데, 뭐 여기 뭐 on object is subject to external force, external load. There are also load induced inside the object.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물체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1차원 구조물에 다시 3차원에서 이제 반복되는 내용인데 어떤 이러한 구조물에 외부에서 하중이 가해졌을 때 임의로 여러분들 그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처럼 임의로 이렇게 잘랐을 때 그 면에서도 뭐가 나타난다? 반력이 나타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the direction and magnitude of such internal load depend on equilibrium condition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and material property deformation compatibility condition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단어가 이제 internal load예요. 여기서 이 외부의 하중이 앞서 얘기했던 그러한 arbitrarly한 force들이에요. 물론 여기에 뭐 고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고정도 전부 다 지금 그 하중으로 지금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가해졌을 때 당연히 평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5점을 통과해서 야, 요 5점에 어떤 요 물체 내부의 포인트에서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를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람 바디에서 자주 그 어깨에 이렇게 팔로 했을 때 당겼을 때 어깨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 그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들 리포트 했지만 사람이 이렇게 철봉에 매달렸을 때 각 근육 어깨와 관절과 여러 군데에서 막 여러분들이 그 반력이 일어난다는 걸를 당연히 이제 관찰했을 것이고요. 아는 내용이지만 근데 그런 과연 반력들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몸 안에서는 일어나겠어요? 근육들이 그걸 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육이 그 힘을 받아내고 있어요. 혹은 뼈에서 자, 이 그 비행기나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예요. 외부의 하중이 가해졌을 때 외부의 하중은 당연히 평형이고 그 물체 내부에서도 그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체 내부의 재료의 각 포인트별로 엄청난 내력이 발생되고 있어요. 즉 스트레스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자 5점에 어떤 절단면을 이렇게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절단면에 나타나는 힘이 이쪽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이쪽 방향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또 이게 3차원이라면은 면의 수직 방향으로 힘이 나오겠죠. 이 힘이 그 방향을 생각을 하면은요. 방향을 생각을 하면은 그림이 그러니까 면의 수직 방향 힘과 면의 수평 방향으로 두 가지 힘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여기서 이제 다뤄보고요. 조금 더 여기서 2차원인 경우, 그다음에 3차원인 경우 이렇게 지금 나눕니다. 그 description에서는 arbitrary plane pass through a point O라고 했어요. 아까 그대로 내용인데 여기 지금 좌표기가 이제 XY가 이런 좌표기가 있습니다. 요 점을 비스듬하게 이렇게 잘랐죠.
자, 그 비스듬한 면을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우리가 N 방향하고 T 방향이라고 표시했어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N 방향하고 T 방향.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는 어떤 그 힘이 어떤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 면을 우리가 표시할 때는요. 면을 표시할 때는 항상 면의 수직 방향 벡터로 그 면을 표시한다는 얘기 혹시 들었습니까? 네. 여기에서 요 점을 통과하는 우리가 면을 존재를 어떤 면으로 잘랐다 했을 때 그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시를 하냐? 면의 항상 수직 방향인 이 벡터로 잘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면은 면의 수직 방향인 벡터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 면을 어떻게 표시한다고요? 수직 방향 벡터. 이 수직 방향 벡터가 뭐예요? n이죠. 그래서 n 방향이라고 지금 표시를 했었는데 이게 잘랐습니다. 잘랐을 때 지금 그 우리가 이쪽 수직 방향 여기에 나타나는 힘이 이 방향인데 이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건데 면의 수직 방향 평양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복잡하게 표시되어 있고 여기 지금 사인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벡터로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F 벡터가 N 방향에 나타나는 F 벡터가 그것이 N 성분, T 성분 이렇게 표시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음에 좀 더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5점을 통과하는 면 중에 또 T 방향으로도 잘라볼 수 있겠죠. 아까는 N 방향, 그 다음에 지금은 T 방향으로 이렇게 잘라봤어요. T 방향으로 잘랐을 때 역시 나타나는 힘은 이 FT가 있을 수가 있고 이거 역시 T 방향, 그 다음에 N 방향으로 성분을 나눠볼 수가 있겠죠. 자, 무슨 얘기냐? 어떤 포인트에 외부에서 막 이렇게 힘을 가했습니다. 외부에서 막 이렇게 가했을 때 이 한 포인트에 혹은 뭐 팔의 어떤 어깨의 어떤 한 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어떤 내력이 일어나고 발생되느냐를 그 내력을 정의를 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점에 그냥 점이에요. 이 점에 어떤 내력이 발생되느냐를 표현할 때 바로 그 면을 통과하는 두 개의 수직면을 제시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얘기예요. 그 면의 수직면, 이면과 이면. 이 면은 어떤 면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잘라도 좋고요. 이렇게 잘라도 좋습니다. 단지 두 개의 면. 그러니까 여기서 요 면, 지금 저장되고 있어요. 애가 순간 놓고. 자, 그래서 요 한 점을 통과하는 응력을 표시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이 아까 이게 비스듬하게 우리가 표시를 했었죠.
그래서 비스듬하게 이것이 가해질 때 이렇게 잘라질 때 아까 이면에 수직 방향인 어떤 두 개의 힘이 있다 그랬고요. 또 이면으로 잘랐을 때 또 나타난 힘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N면에 N 방향 힘과 T 방향 힘이 있고 T면에 T 방향 힘이 있고 N 방향 힘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이거를 봅시다. 어, N면에 N면에 N 방향과 T 방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 이게 지금 표현이 좀 잘못됐죠. 이게 N이야 되겠습니다. N 방향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노테이션이 NT, TT 바깥에가 T로 되어 있죠. 바깥에가 N으로 되어 있고 NT로 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이것이 벡터예요. 이렇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N 방향에 어떤 발생되는 힘의 벡터가 N 방향 성분이 있고 T 방향 성분이 있겠죠. 맞죠? 이것의 N 방향 성분이에요. 이것의 T 방향 성분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 면에 존재하는 이미의 이제 그 힘의 방향에 T 방향과 N 방향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NT라고 돼 있고 요것이 TT라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내가 요렇게 한번 두 개로 이게 지금 정의가 똑같아서 크게 의미가 없는데요. 이렇게 안 하고 요렇게 지금 앞서서 나온 겁니다. 즉, 이 방향은 N 방향 그 면이고 이거는 T 방향 면이고 이 줄은 어디 이상할까? 그 다음에 이 줄은 요 줄은 무슨 방향? N 방향 힘이고 이 줄은 T 방향 힘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N면을 자르을 때 N 방향과 T 방향이 있을 수가 있고 T면을 자르면은 N 방향과 또 T 방향의 힘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갑자기 좀 쉬울 듯한데 갑자기 좀 복잡해졌죠. 자, 지금 1차원일 때는 그냥 그 면을 이제 잘라보면은 이제 끝이었는데 2차원에서는 그 면을 통과하는 그 점을 통과하는 수직의 면이 일단 두 개 정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면에 2차원이니까 힘이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점을 통과할 때 이렇게 네 개의 성분을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것이 재료학에서의 내력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재료학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재료학이 가끔 학생들이 어렵다고 하는 게 이제 이러한 스트레스의 정의니까 조금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그냥 어떤 하나의 물리량이 아니라요. 이렇게
매트릭스를 갖고 있어요. 어떤 하나의 점에서 정의되는 힘이 이렇게 시그마 NN, 시그마 TN, 시그마 NT, 시그마 TT라고 이렇게 매트릭스로 정의돼요. 뭐가? 그 한 점에서 정의되는 뭐가? 내력이. 아시죠? 내력이 이렇게 네 개의 양으로 정의되고 1차원일 때, 1차원일 때, 즉 어떠한 이면에서 이 한 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즉각적으로 그냥 잘라서 이쪽이었으니까 이거 하나밖에 생각은 안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마치 스프링의 그 수직 방향으로 당기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는 면의 수평, 그러니까 면의 수직 방향, 면의 수평 방향 힘이 생길 수가 있고 그 한 점에는 면이 두 개의 면으로 잘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개의 힘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내력입니다. 자, 이거를 3차원으로 더 확장시켜 봅시다. 오히려 3차원이 더 이해가 더 수월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느 한 점에 똑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이 외력이 이렇게 쭉 가해지면 이제 물체가 평형이 일어나고 그 평형이 일어나는 물체의 어느 한 점에서 과연 어떠한 내력이 발생되는가라고 따져봤을 때 그 한 점을 통과하는 면의 방향이 면의 방향이 이렇게 n 방향, t 방향, 그 다음에 또 m 방향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각각의 면에는 몇 개의 힘이 존재한다. 수직 방향, 또 두 개의 수평 방향, 수직 방향, 두 개의 수평 방향, 수직 방향, 두 개의 수평 방향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3차원이 오히려 더 개념적으로는 일반화되기 때문에 이해가 더 수월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총 한 점에서는 내력이 몇 개 존재한다고요? 9개가 존재해요. 하나가 아니라 9개.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뭐 3x3, 뭐 4x3, 뭐 여러 가지 매트릭스를 배웠죠. 아, 매트릭스의 형태로 어느 한 점에서 정의가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물체에 존재하는 내력은 하나의 성분이 아니라 이렇게 9개의 성분을 갖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줘야 되고 그 각각의 성분들 NN, NT, 뭐 NM, 그다음에 뭐 NT, TT, 기타 등등 9개가 각각의 인덱스를 갖고 있죠. 인덱스라는 건 바로 요놈이에요. 요놈들. 인덱스가 몇 개로 돼 있냐면은 보통 이게 두 개로 돼 있어요. 시그마 우리가 이걸 해서 IJ 해서 I가 뭐 N이 될 수 있고 T가 될 수 있고 M이 될 수가 있고요. J도 역시 마찬가지로 N이 될 수가 있고 T가 될 수가 있고 M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x3에서 9개가 존재할 수 있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스트레스라는 거구나.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NTM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NTM이라는 이 면의 방향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한 거예요. 이게 자른 거. 그러니까 자르는 그 면을 이거로 할게요. 어떤 물체의 어느 한 점을 통과하는 방향을 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잘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근데 요거만 있냐? 내가 이렇게도 잘라볼 수 있겠죠. 그렇죠? 어느 점으로도 잘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한 점을 통과하는 세 개의 축의 면은 무한히도 많겠죠. 무한히도 많습니다. 근데 이 9개만 따져서 어떻게 할까요? 혹은 이 9개가 다른 거와는 뭔 상관이 있을까요? 예, 상관이 있어요. 바로 그 상관관계를 다루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고요.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이 면이 X, Y, Z다라고 똑같이 평행된다라고만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NTM이 뭐로 표시돼요? X, Y, Z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 사실 재료과학을 강의하는 내용과 이 패턴에 따라서 좀 정의가 다르는데 내 스타일은 이렇게 챕터가 이렇게 됐었는데요. 일단은 이 모서클 우리가 반이 네 반이죠. 이 모서클 트랜스포메이션은 다 이 학기로 보내기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이쪽으로 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챕터 6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정의가 여기서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내가 오늘 나눠 드릴게요, 새로. 네? 조금 헷갈리시겠지만은, sorry.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 요 바로 배웠던 그 서브 챕터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에 들어가든 간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는 단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느 한 점에서 존재할 수 있는 어, 그 지금은 사실은 이 방향만 얘기했죠. 방향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요 한 점에서 정의되는 미소의 면적의 미소의 힘이에요. 즉 각각의 단위는 압력의 단위입니다. 이게 편의상 그냥 화살표로 이렇게 했는데 그 화살표가 사실은 압력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었나 보여드리려고 내가 여기서 직접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는 아홉 개의 성분이 각각의 압력의 단위를 갖는다. 힘 나누기 면적이다. 그 힘과 그다음에 면적이 각각 다 방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인을 배워야 되겠어요. 스트레인, 그러니까 변형이에요. 우리가 1차원 구조물에서는 그냥 힘 나누기, 그러니까 길이 나누기, 변형량 나누기 길이 해가지고 스트레인을 1차적으로 몇 퍼센트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과연 3차원일 때는 어떻게 표시될까? 이 스트레스는 이렇게 표시되는 건 이제 어, 정의를 했고요.
스트레인은 그러면 어떻게 정의될까? 자, 스트레스는 잠깐 잊어버리세요. 스트레스는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이제 스트레인, 그러니까 3, 5, 1에서 5의 요 밑바닥에 보면은 밑에서부터 변형량에서부터 이제 스트레인이 이제 정의됩니다. 아, 참 이게 갑자기 수식이 나오고 복잡하고 막 이렇게 졌죠. 다시 앞서서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스프링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힘이 가해졌을 때 이게 얼마예요? 뭐 x만큼 일어났을 때 F equal KX였고 지금 이 X를 배우는 거였고 이게 1차원일 때는 이게 그 스트레인,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때 발생되는 이것의 그 스트레인은 이 길이 나누기 델타 해서 스트레인이 델타 나누기 L이었죠. 맞죠? 간단했어요. 그런데 3차원이랑 스트레스랑 똑같아요. 엄청난 이런 복잡한 어떤 이 아르비트리한 구조물의 이 한 점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변형이 일어난가라고 관찰하기 위해서 이 한 점을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본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확대를 하기 위해서 요거를 사각형이라는 걸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막 힘을 가했을 때 이것이 막 이렇게 변형을 하겠죠. 변형 전과 변형 후. 그러면 여기에 아주 미소한 요 사각형 요 구조물은 과연 어떻게 변형을 할까? 어떻게 변형을 할까라는 그 그림이에요. 여기서는 힘이라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냥 단순히 변형만 보는 거예요. 변형만. 자, 그랬을 때, 요 길이, 소위 dx가, 즉, 5점을 기준으로 해서, O는 O''로 가고요. C는 C'로 가고요. 여기 E는 E'로 가고, D는 D'로 갔어요. 일반적으로. 변형,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각형은 각각을 연결하는 그 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dx가 혹은 dx, dy가 변형 전의 길입니다. 그리고 변형 전의 각도는 이게 여기 보였다시피 수직이었어요. 그러니까 dx, dy의 그 수직의 사각형이었어요. 그랬을 때 O', C', D', E'로 됐을 때 길이라는 거는 결국 이 길이가 되겠죠. 요만큼의 길이가 어떻게 됐을까? 그다음에 요만큼의 길이가 어떻게 됐을까?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이 각도. 이 각도 세타 1, 세타 2가 변형 전에는 90도였는데 이게 쭉 쭈그러들면서 각도가 생겼어요. 이 각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수식이 쭉 나오는데요. 이 수식으로 표현한 이유가 지금 형태가 복잡해지면서 이미 한 점이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요 5점에서 바로 요 디스플레이스먼트 요점으로 움직인다라는 요 벡터예요. 벡터. 어느 한 점이 어디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벡터입니다. 어느 한 점이 어느 쪽으로 가면 당연히 벡터로 표시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벡터 UX, UY로 표시했습니다. UX, UY 벡터예요. 그 다음에 자, 그게 중요하고요. 뭐 여러분 이게 수식이니까 여러분들 뭐 이케이션 잘 따라오리라 보는데
요 점이 이거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일단 이퀘이션으로 설명을 해야 돼서 이퀘이션을 이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5점이 UX, UI예요. 자, 그러면은 요 C점은 뭐냐면은 바로 DX만큼 증가한, 그러니까 여기가 X다면은 얘는 뭐냐면은 X 플러스 DX예요. 맞죠? 요 점까지가 Y라면은 여기는 얼마예요? X 플러스 그러니까 Y 플러스 DY일 거예요. Y 플러스 DY. 즉 DY만큼 늘어난 부분이고 여기는 X만큼 늘어난 부분이에요. XY에서 이런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정의되어 있다면은 요 점에서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어떻게 정의될까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점은 또 어떻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정의될까를 따져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UX가 X와 Y의 함수입니다. UY가 X와 Y의 함수예요. 자, 그랬을 때 요 점은 UX니까 여기가 지금 X가 증가했어요? Y가 증가했어요? X가 증가했죠. 그러니까 요 UX에다가 편미분 X로 미분한 거예요. 편미분 X로 미분한 것만큼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Y도 X 방향으로 그러니까 편미분하면서 늘어난 양이에요. 거기에 DX가 곱해져야 되는 거고요. 요 점은 UX가 어느 방향으로 증가했어요? Y 방향이니까 UX의 Y방향 편미분, Y방향으로 얼마만큼 갔을 때 증분량 곱하기 DY 한 거예요. 이거는 UY는 이것도 Y방향으로 얼마만큼 갔을 때 늘어나냐 편미분해서 DY 한 거예요. 요 네 개의 컴포넌트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한 점의 물리량이 X 방향으로 갔을 때 그 X 방향으로서의 값은 그 X 방향의 편미분에다가 DX 해주면 되겠죠. 이 얘기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바로 요 디스플레이스먼트예요. 디스플레이스먼트에서 이 스트레인이 정의된다라는 것입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UX, UI. 그리고 이것이 어떤 사각형 면적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입실론 XX를 먼저 봅시다. 또 입실론 XY,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하는 바로 입실론 XY가 있어요. 입실론 XY. 바로 이게 아까 얘기한 각도 변화 있죠? 각도 변화. 세타 1, 세타 2. 세타 1, 세타 2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세타 1, 세타 2의 평균값이에요. 그것이 바로 각도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입실론 XX부터 따지면은요, 입실론 XX는 바로 이만큼. 그러니까 X에서 이거는 오른쪽은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이만큼이 어디서 온 거냐면 바로 여기에서 온 겁니다. 왜 자꾸 오타가 있죠, 여기? 네? 그러니까 조금 복잡한데 별로 그렇게 또 따지고 보면은 요 두 개의 거리가 두 개가 이게 왼쪽도 갈 수 있고 얘쪽도 더 갈 수 있죠. 바로 이겁니다. 요 놈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왼쪽은
조금 가고 오른쪽은 또 더 많이 갈 수 있는데 과연 처음의 길이와 이 마지막 변형 후의 길이에서의 길이 차이가 얼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변형 전의 길이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전체의 길이가 워낙에 얼마였어요? dx였죠. 그러니까 dx였기 때문에 dx로 이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남았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그 조금 딸리니까 1차원 거를 먼저 내가 한번 하는 게 좋겠습니다. 1차원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 1차원 구조물이에요. 여기가 지금 x고 여기가 지금 dx예요. 우리가 단지 입실론 x는 그 뭐 델타분의 L 이렇게 나왔었죠. 자, 이거를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내가 표현을 할게요. 자, x에서의 디스플레이스먼트는 ux. 이게 x의 함수예요. 어떤 물리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계속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x의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x 플러스 dx 요 점에서는 ux를 뭐라고 표시할 수가 있을까요? x 플러스 당연히 dx 이렇게 표시되겠죠. 맞지요? 그러니까 내 말은 ux의 x 플러스 dx를 뭘로 표시할 수가 있을까? ux에다가 플러스 이거를 x 방향으로 편미분을 시키고 dx 하는 미분에 의해서 미소량에 의해서 이렇게 표시될 수 있죠. 그 얘기입니다. 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 그렇게 되면은 입실론 x는요. 입실론 x는 우리가 일단은 길이가 x고요. 이 전체 길이가 이제 x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길이가 x에서 이게 바로 길이가 l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델타는 뭘까? 델타는 변형량의 차이죠. 즉 ux 플러스 미분치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몇을 해줘야 돼요. ux죠.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놈은 여기서 온 것이고요. 요 놈은 이제 여기서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 이렇게 되면은 요 놈이 없어지고 요 놈이 없어지고 sorry. 이 길이가 뭐였어요? dx였죠? x가 아니라 sorry. dx가 얼마만큼 늘어났냐를 보는 거예요. dx가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x를 편미분을 시키는 게 바로 스트레인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1D의 그 스트레인을 먼저 디스플레이스먼트로 표시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빗금친 요 놈이 dx인데 dx가 왼쪽은 ux, 오른쪽은 ux에다가 미분치가 더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요 순수하게 늘어난 길이는 그러니까 이 수식이 이게 지금 뭘까요? 그냥 du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x 플러스 dux에다가 마이너스 ux를 해줘야 되죠. 이 놈은 오른쪽으로 간 거고 왼쪽에서는 또 UX 하스 이걸 빼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dx로 뭐 이렇게 이해를 해줘도 좋겠습니다. 자, 아셨죠? 네? 그랬을 때 수학적으로 2차원일 때는 2차원일 때 이 UX를 X로 미분하고 Y로 미분하는 것도 같은 방식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제일 사실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요 입실론 XY예요. 입실론 XY가 뭔가 보면은요. 자, 이 세타1이에요. 이 세타1을 어떻게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 세타1은 각도는 뭐 여러분들 세타1이 작을 때는 탄젠트 세타1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 각도라는 거는 이 높이 나누기 그 밑변의 길이에요. 이 바로 요거 나누기 요거 해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요거는 뭐예요? 바로 요 놈이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 요점이니까 요거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또 요거가 되겠고. 그러니까 요거에서 요거를 지금 뺀 거는 여기에서 요거만 남겠죠. 그러니까 즉 요만큼이 바로 요만큼이에요. 그리고 요 길이가 얼마예요? dx죠. dx로 나눠지니까 바로 이렇게 된다. 요 dx가 이렇게 없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uy를 여기 보면 x로 나눠지는 거하고 또 요 세타만은 또 똑같아요. 세타만은 이 요점, 요 디스플레이스먼트 요점, 음? 요점에서 그러니까 x 방향에서 여기에서 dy로 y가 dy 길이가 이만큼이니까 그러니까 요만큼 나누기 요만큼이죠. 요만큼이 얼마냐? 바로 요만큼이고요. 그래서 dy로 나눠지면은 바로 요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보면은 과정은 조금 복잡한지 몰라도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디스플레이스먼트 이 보면은 뭐 다시 쓸 필요도 없이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x 방향을 이 x 방향으로 얼마나 변하는 율이 바로 x 방향 스트레인이고 아까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x 방향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을 때 x 방향을 그러니까 미분을 시키면 바로 그게 디스플레이스먼트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인이에요. 이게 소위 얘기해서 델타 나누기 L이 되는 겁니다. 델타 나누기 L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이 x에다가 ux의 x고요. y에 uy를 y로 미분하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요거는 y를 x로 미분한다. 그다음에 x를 y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방향의 스트레인은 x 디스플레이스먼트를 x로 미분시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율이고요. y는 y 방향 디스플레이스먼트를 y 방향으로 미분하는 거고요. 각도는 즉 입실론 xy는 x 방향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y 방향으로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그러니까 x를 y로 미분해야 되고 이쪽은요. x 방향을 y 방향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x를 y로 미분하는 거예요. 자, 어렵진 않은데 이제 좀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평균이니까 2분의 1이 들어간 거고요. 자, 요거를 공이 하나의 이퀘이션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요겁니다.
뭐냐? 입실론 ij를 ui xj ujxi로 표시를 하면은 만약에 i하고 j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입실론 xx가 되겠죠. 입실론 xx가 어떻게 되나 봐요. ux에다가 이렇게 표시되죠. 그러니까 ij가 같이 x가 됐을 때. 맞아요? 그 다음에 ij가 다 같이 y가 되면은 입실론 yy가 되겠죠. 자, 고로 요 세 개의 이퀘이션을 공이 하나의 이퀘이션으로 지금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아주 유사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요 한 점에 지금 요 한 점을 쳐다보고 있는 건데 한 점의 스트레인이 한 점에서의 스트레인이 지금 이렇게 세 개로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정의에 의해서 정의에 의해서 이거는 지금 입실론 xy인데요. 입실론 yx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사각형이 이렇게 변형됐을 때 xy 고 요것이 또 이렇게 되는 것을 각각을 같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입실론 xy와 입실론 yx를 각각 표시했다는 것은 이거는 바꿔치겠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이 한 점에서 요 한 점에서 스트레인 양이 이렇게 네 개의 성분으로 표시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응?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아까 이 스트레인에서 2차원까지만 얘기를 했는데요. 2차원까지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어떤 이런 3차원 구조물에서 어느 한 점에서의 스트레인은 요 사각형이 이제 사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육면체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3차원이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 나타나는 입실론 IJ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내용이 아까 그 수식에서 관찰되는 건데 아직 100% 이렇게 딱 다가오지 않는 거는 이제 이해합니다. 너무 그렇게 저기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입실론은 지금 2차원으로 봤을 때 입실론 XX 그다음에 입실론 XY 그다음에 입실론 YX 그다음에 입실론 YY까지 지금 얘기를 했어요. 맞죠? 자, 여기 3차원이기 때문에요. 여기 입실론 XZ, 입실론 YZ, 그다음에 입실론 ZX, 입실론 ZY, 입실론 ZZ 해가지고 요 하나의 점에서 변형량이 9개 성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육면체예요. 요 육면체가 자 보세요. 요 육면체가 손가락 손바닥 두 개라서 두 면밖에 못 하는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물체 이만큼 중에서 이만큼을 내 본 거예요. 보는데 여기가 변형을 쫙 하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이렇게도 변형할 수 있죠. 이게 뭐? 입실론 XX.
요놈이 이렇게도 변형할 수 있죠? 입실론 x, y. 요놈이 이렇게도 변형할 수 있죠? 입실론 x, z. 맞죠? 자, 요거를 이렇게 또 요면 내가 또 얘기하면 이렇게 입실론 yy, 입실론 yx, 입실론 x, yz. 맞죠? 자, 요면이 이렇게 변형하는 게 뭐라고요? zz, 입실론, 이렇게는 뭐? zx, 이렇게는 뭐? zy예요. 맞죠? 지금 내가 따진 게, 그 중에서, 그러면은 아까 입실론 x, y 중에서 입실론 yx는 어떻게 돼요? 같아요, 사실은. 이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같은데, 자, 어쨌든 3D에서 스테인이 이렇게 정의됩니다. 아직 이게 친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3차원이라는 어떤 물체의 변형에 아직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적으로 표현을 위해서 이렇게 수학을 통해서, 즉 수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느 한 점에서 얘가 존재할 수 있는 게 ux, uy, uz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되면 얘가 얘가 도망갈 수 그러니까 변형할 수 있는 것이 이거니까 이것은 이 벡터는 결국 ux, uy, uz 방향의 디스플레이스먼트죠. 그것으로 아까 이제 표현을 한 것이 이제 오른쪽이란 얘기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어느 한 점에서 스테인이 몇 개? 9개구나라는 것이에요. 아까 스트레스랑 일부러 똑같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스트레스랑 개념이 아주 유사해요. 아까 스트레스, 이제는 스트레스입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 한 거는 힘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변형량이에요. 이 고무가 어떻게 찌그러졌느냐 하는 변형을 관찰한 거예요. 뭐고요? 아까 이제 스트레스를 다시 정의로 돌아가 볼게요. 스트레스. 자, 이 육면체 중에서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면 여기는 무슨 힘? 시그마 XX, 시그마 XY, 시그마 XZ. 그렇죠?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존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느 하나의 물체에 이렇게 9개와 의 응력과 9개의 변형량이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 것만을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뭐 수식은 잊어버려도 좋아요. 왜? 수식이 언제든지 인터넷 치면 나와요. 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한 물체에 9개의 응력과 9개의 변형량이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 것만 확실히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